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60대의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대성그룹 성만규 회장이었어요. 그의 앞에는 낡은 김밥집 가족이 서 있었죠. 회장님, 일어나세요. 제발. 젊은 여자가 황급히 그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성만규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났구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재벌 회장이 김밥집에서 무릎을 꿇은 이유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때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3월 대성그룹 본사 63층 회장실이었습니다. 성만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67세의 나이에도 카리스마가 넘쳤지만 오늘따라 표정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 갈색 봉투를 열었어요. 비서실장이 3주간 조사한 결과였죠.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허름한 김밥집 앞에서 웃고 있는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이름 김지우. 28세. 학력 고등학교 졸업. 현재 방송통신대 교육학과 재학 중. 직업 부모님 김밥집 운영 도움. 성만규의 손이 떨렸어요. 김밥집이라니.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족은 부모님과 함께 셋이 거주. 통장 잔고 300만 원. 사채 빚 5천만 원. 월세 3개월 연체 300만 원. 그의 하루 용돈보다 적은 금액이었어요. 이런 집안이 대성그룹 며느리가 된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밥집 하루 매출 15만 원, 가족 셋이서 겨우 생계 유지. 사채업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는 중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분명 돈을 노린 거라고 확신했어요. 보고서 중간에 또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들 성은우가 김밥집에서 행복하게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김밥을 먹는 모습. 옆에서는 김지우가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대성그룹 후계자가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다니. 세상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김지우 씨는 낮에는 가게 일을 돕고 밤에는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군. 가난한 여자가 부자 남자를 만나 인생 역전을 노리는 것. 너무나 뻔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회사로 와라.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김지우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얼굴, 수수한 차림새. 도대체 뭘 보고 아들이 3년씩이나 만났을까요? 분명 여우 같은 수작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1시간 후 성은우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3세 아들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성만규는 책상 위 보고서를 아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은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이게 뭡니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만난 여자 김지우에 대한 조사 자료다. 성만규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장실을 채웠어요. 은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의 눈에 어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 사생활을 조사하다니. 하지만 성만규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김밥집 주인 딸이 우리 며느리라고? 절대 안 돼. 당장 헤어져.
명령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최후 통첩이었어요. 은우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보고서에는 지훈의 가족의 힘든 형편이 낱낱이 적혀 있었죠. 지훈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은우가 간신히 말했어요. 성만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통장에 300만 원밖에 없는 여자가, 사채 빚에 쪼들리는 여자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내일까지 정리해라.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 위협적인 목소리에 은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3년입니다. 3년 동안 사랑한 사람이에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성만규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물려받을 유산이다. 김밥집 여자 때문에 이 모든 걸 포기할 텐가? 은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가봐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은우는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회장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죠. 저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한번 결정한 건 바꾸지 않아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성만규는 홀로 남겨졌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은우를 보니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직접 김밥집에 가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보고서의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독거노인들을 위해 무료 식사 제공. 성만규는 곧바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성만규는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준비한 독거노인 차림이었어요. 찢어진 점퍼, 때 묻은 바지, 구멍난 운동화. 거울을 보니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죠. 마치 고등학생 때가 생각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7시 성만규는 구로구의 작은 김밥집 앞에 도착했어요. 간판에는 행복 김밥이라고 손글씨로 쓰여 있었죠. 가게 앞에는 벌써 5명의 노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으로 보였어요. 성만규도 줄 끝에 섰습니다. 앞에 선 할아버지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처음 오셨나 봐요? 여기는 매일 아침 우리 같은 독거노인들한테 무료로 밥을 줘요. 7시 30분 가게 문이 열렸어요. 젊은 여자가 나와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도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김지유였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수수해 보였지만 미소는 진심으로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만규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좁은 가게였어요. 테이블 5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성만규가 구석 테이블에 앉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주방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을 들고 나왔죠. 성만규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저 얼굴, 저 사람, 김도근이었습니다. 68세가 된 김도근. 50년 만에 다시 보는 그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시절 가난했던 자신을 도와준 은인. 학비를 대신 내주고 매일 도시락을 나눠주던 그 친구. 그리고 200만 원을 빌려준 그 친구. 50년 전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주저없이 빌려준 돈. 하지만 자신은 첫 사업을 말아먹고 그대로 잠수를 탔었죠. 그 200만 원이 도근의 결혼 자금이었다는 것도 신혼집 매매금이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연락이 끊긴 후였어요. 성만규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노인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1명, 2명, 5명, 10명. 금방 테이블이 꽉 찼습니다. 자리가 없자 어떤 할머니는 바닥에 앉았어요. 다른 할아버지들도 벽에 기대 앉아 김밥을 받았죠. 김도근과 김지우, 그리고 홀에서 서빙하는 중년 여자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가족 셋이 땀을 흘리며 노인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만규의 눈에서 고마움과 미안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지우가 성만규 앞에 김밥을 놓았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성만규는 고개를 숙인 채 김밥을 받았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빌린 200만 원으로 시작한 무역업. 하지만 석 달 만에 망했습니다. 거래처가 사기를 쳤고 모든 돈이 날아갔어요. 당시에는 그 큰 돈을 도근에게 갚지 못하고 잠수를 탔었죠. 연락을 끊고 도망치듯 살았습니다. 어느 날 동창회에서 들었어요. 도근이 결혼을 미뤘다고, 신혼집을 구하지 못했다고, 그 200만 원이 결혼 자금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성만규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5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인상이 험악했어요. 김도근. 큰 소리에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김도근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건물주님.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월세 석 달 밀렸어. 이번 달까지 안 내면 나가야 돼. 건물주가 소리쳤습니다. 김지우가 황급히 아버지 옆으로 갔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달 안에 꼭 드릴게요. 하지만 건물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맨날 그 소리야. 돈도 없으면서 무슨 무료급식이야? 장사나 제대로 해. 그 말에 노인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한 표정들이었죠. 김도근이 나섰습니다. 어르신들은 상관없습니다. 제 문제니까. 당신 문제? 월세 90만 원, 세 달이면 270만 원이야. 일주일 안에 못 내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 건물주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가게 안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노인들은 김밥을 먹다 말고 멈췄습니다. 김지우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르신들. 계속 드세요. 맛있게 드셔야 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만규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270만 원. 자신에게는 한 끼 식사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전부였죠. 양정아가 노인들에게 물을 따르며 다녔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한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도근아, 우리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 안 그래도 힘들 텐데. 김도근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식사하시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진심이었어요. 거짓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성만규는 숨을 죽였습니다. 50년 전 자신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던 그 마음. 지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가난하지만 남을 돕는 마음, 어려워도 나누는 기쁨. 김도근은 여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성만규는 매일 아침 김밥집을 찾았습니다.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독거노인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무료 식사를 받고 조용히 먹은 뒤 가게를 나섰죠. 그리곤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정장으로 바꿔 입고 회사로 출근하는 일이 며칠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건물주가 또 찾아왔어요. 김도근 월세 올린다.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그럴 순 없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서?
밀린 월세부터 내고 떠들어. 건물주가 큰 소리로 협박했습니다. 노인들이 밥을 먹다 말고 움츠러들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은 더 심했습니다. 아침 8시 사채업자 2명이 들이닥쳤어요.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들이었죠. 김독은 오늘까지라며? 이자만 100만 원인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 달 안에. 매번 그 소리야. 사채업자 한 명이 노인들의 테이블을 툭툭 쳤습니다. 어르신들, 아침부터 출근하시네요? 덕분에 우리도 아침 일찍 일하게 만드네.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였어요. 한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 좀 해라. 이놈들아. 김지유가 황급히 사채업자 앞을 막아섰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어르신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잘못? 공짜로 얻어먹으면서 무슨 잘못이 없어? 사채업자들이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성만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이었어요. 성만규는 잇몸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나이가 들자 제일 먼저 약해진 곳이 잇몸이었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자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통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참고 먹었어요. 단무지를 씹을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약해진 잇몸에겐 삶은 당근도 너무 딱딱했어요. 성만규는 겨우겨우 삼키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김지유가 물을 따르며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한참을 성만규를 지켜봤습니다. 찡그린 표정, 천천히 씹는 모습, 물을 자주 마시는 것까지 찬찬히 지켜보았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만규가 여느 때처럼 가게에 들어섰어요. 자리에 앉자 김지유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잇몸이 안 좋으시죠? 성만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김지유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뚝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야채죽이었어요. 여태껏 불편해하시는 거 봤어요. 오늘은 이거 준비했어요. 반찬도 모두 잘게 썰려 있었습니다. 김치는 아주 작게, 무나물도 부드럽게 조리되어 있었죠. 성만규는 말을 잃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잇몸에 물이 안 가게 부드럽게 끓였어요. 김지유가 숟가락까지 챙겨주고 갔습니다. 성만규는 죽을 바라봤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주구는 아내 이후로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회장이기에 본인에게 납작 엎드렸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위 때문이었죠. 돈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성만규는 김밥집 뒤편 골목에 숨어 있었습니다. 9시였어요. 가게 문이 닫힌 후였죠. 2층 작은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김지윤의 집이었어요. 김지유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교재를 펼쳐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방송통신대 교육학과 교재였어요. 성만규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7시부터 가게 일을 돕고 저녁 8시에 문을 닫은 후 설거지와 청소, 그리고 9시부터 새벽까지 공부. 28살 젊은 여자가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살고 있었어요. 옆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김도근과 양정화의 방이었죠.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여보, 지유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우리 형편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미안하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면 돼요. 가난하지만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었어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성만규는 김밥집 앞에 섰어요. 하지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김도근 가족이 가게에서 나왔어요. 어디가? 지나가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고아원에 봉사요. 아이들한테 김밥 만들어 주러요. 김지우가 밝게 대답했어요. 성만규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외곽의 작은 고아원이었어요. 1시간쯤 지나자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지우가 김밥을 나눠주며 웃었습니다. 아이들도 행복한 표정으로 김밥을 먹었죠. 누나 맛있어요. 다음에 또 와요. 성만규는 담벼락에 기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통장에 300만 원, 사채 빚 5천만 원, 밀린 월세 270만 원. 이런 형편에도 독거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고 고아원 봉사까지 하는 가족.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때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0년 전 고등학교 시절 가난했던 자신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던 김독은, 학비를 대신 내주던 그 친구. 망규야, 우리 같이 잘 살자. 네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니까 나중에 잘 되면 나 좀 도와줘. 농담처럼 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은 200만 원을 빌리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 돈이 도근의 결혼 자금인 줄도 모르고, 그게 친구의 전 재산이란 것도 모르고 그 돈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성만규의 눈에서 미안함의 눈물이 흘렀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성만규는 여느 때처럼 김밥집에 들어갔어요. 노인들이 이미 10명쯤 앉아 있었습니다. 김도근과 김지우, 양정화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성만규가 자리에 앉자 김지우가 죽을 가져왔어요. 어르신,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사채업자 4명이 들어왔습니다. 김독은, 오늘까지라고 했지? 원금 5천만 원에 이자 200만 원. 어디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1년을 기다렸는데? 사채업자가 손짓했습니다. 부하들이 테이블을 툭툭 쳤어요. 노인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 남자가 밀치니 할머니 앞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으악! 그만하세요. 김지우가 소리쳤지만 사채업자들은 계속 테이블을 흔들었어요.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도근이 달려들었어요. 어르신들은 상관없잖습니까? 상관없어? 사채업자가 김도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68세 노인이 흔들렸어요. 양정화가 울며 매달렸죠. 제발요, 제발 그만하세요. 한 남자가 할아버지를 밀쳤습니다. 노인이 비틀거렸어요. 그만. 성만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67세지만 목소리는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뭐야, 이 거지 영감이. 내가 빚을 갚겠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뭐, 당신이? 성만규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던졌어요. 사채업자가 명함을 받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대성그룹 회장 성만규. 이게, 계좌번호를 대라. 지금 당장. 성만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채업자가 계좌번호를 불렀어요. 성만규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 지금 즉시 농협 345, 6789, 1234, 56, 계좌로 5,200만 원 송금해라. 1분 안에. 명령이었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사채업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띠링. 입금 문자였습니다. 5,200만 원. 사채업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황급히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그들은 도망치듯 가게를 나갔습니다. 김도근과 김지우, 양정화가 충격에 빠져 성만규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이. 대성그룹 회장님? 김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기서만큼은 대성그룹 회장이 아닙니다. 성만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도근을 바라봤습니다. 도근아, 나야. 망규. 김도근은 성만규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망규. 망규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죠. 성만규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주게. 도근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이 김밥집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50년 전 자네가 빌려준 200만 원.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네. 하지만 석 달 만에 망했지. 갚지 못하고 도망쳤어. 성만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 알았네. 그 돈이 자네 결혼 자금이었다는 걸. 신혼집 자금이었다는 걸. 자네 결혼을 몇 년이나 미루게 만들었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0년 동안 자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네. 최근 며칠간은 자네의 경제적 힘듦이 나로 인해 시작되었다는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네. 김도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성만규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일어나게. 만규야.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자네가 잘된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게 나한테는 큰 기쁨이야. 김도근이 성만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노인이 50년 만에 포옹했어요. 가게 안의 노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지우와 양정아도 눈물을 흘렸죠. 성만규가 김지우를 돌아봤습니다. 내 잇몸이 아픈 걸 알아차리고 죽을 쑤어준 사람은 지훈이가 처음이었다. 죽은 아내 이후로는 말이야. 김지우가 눈물을 닦았어요. 은우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 지우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그날 오후 성만규는 비서실장에게 말했었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해. 명의는 김도근 앞으로. 네, 회장님. 일주일 후 건물 등기부등본이 김도근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김도근은 펑펑 울었어요. 이럴 순 없네. 너무 큰 은혜야. 아니야.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아. 50년 전 200만 원에 이자를 붙이면 억 단위지. 성만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두 집안이 만났어요. 성만규와 김도근은 서로를 보며 웃었죠. 사돈. 50년 우정이 이제 사돈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은우와 김지우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결혼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은 고아원과 독거노인들을 위해 기부되었죠. 성만규는 주례를 맡았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건 모두 바깥 사돈인 김도근 덕분입니다. 그리고 내 며느리가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줬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성만규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50년 전 빌린 200만 원이 지금의 모든 것을 만들어줬다는 것을요. 그리고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